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 청파동 토박이인 50대 주부입니다. 부모님 때부터 이곳에 살았고, 외할아버지가 큰 대중목욕탕을 하시면서 불을 많이 쌓으셨어요. 당연히 저를 비롯해 오빠 둘과 여동생 하나도 다들 잘 삽니다. 저는 부모님이 20년 전에 지은 다가구 주택 건물 맨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건물 관리하면서 투룸과 원룸 5세대에 새를 놓고 있어요. 덕분에 노후 걱정 없이 살고 있네요. 직장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결혼했고 지금 임신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위되는 사람과 제가 참으로 각별한 인연이 있어요. 전혀 장모와 사위로 연을 맺게 될 줄 몰랐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할머니가 된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또 좋기도 하네요. 오래되긴 했지만 서울에 어엿한 다세대 건물도 있고 또 상가 건물도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대체 무슨 사연이 있나 싶으시죠? 하지만 시련 없이 꽃길만 걷고 사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곱게 자란 편입니다만 뒤늦게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딸의 혼사며 손주를 보는 일이며 기쁨을 함께할 남편을 내다버린 지 오래랍니다. 그 얘기를 오늘 구독자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남편처럼 세상 편하게 산 남자가 있을까 싶어요. 마누라 잘 만나 부잣집 사이로 들어와서는 평생 놀고 먹고 산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원래 어엿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이리저리 직장을 옮긴다는 거였죠. 그러더니만 40대 중반에 퇴직을 해버리더군요. 그때 우리 딸이 고3 수험생이었는데 남편이 딸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혀 거리낄 것 없이 한다는 소리가 이랬었죠. 여보, 내가 회사에서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어?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나 승진 밀려나서 진짜 책상 빼내야 할 수도 있어. 그런 수모 당하기 전에 퇴직하고 싶다. 내가 우리 희진이 고3 때 뒷바라지 다 할 테니까 당분간만 쉬게 해주라. 아무리 쥐똥만큼 돈을 벌어온다 해도 여자들 중에 남편이 집에서 쉬겠다는 거 좋아할 여자는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를 했어요. 당신 정신 차려. 지금 남 있고 편하게 직장 관두겠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직장 관두고 쉴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면 되잖아. 아직 퇴직금으로 구멍가게라도 하든지 뭐라도 할 생각을 해. 당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사업 어설프게 하다가 있는 돈 다 까먹는 거야. 정 나 노는 꼴 못 보겠으면 당신이 가게 하나 내주던가. 퇴직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야말로 우리 남편은 직장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하는 사람이었네요. 이게 다 처갓집 잘 사는 거 염두에 둔 행동 아니겠습니까? 기댈 구석에 있으니 남자가 저리 해이하게 산 거죠. 그 당시 저는 남편과 사이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든 남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남자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되게 딴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잖아요.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은 거의 자기 용돈으로 썼는데 사고를 몇 번 쳤습니다. 그 인간이 술은 못 마시고 자기 몸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사고를 돈으로 쳤어요. 주식으로 몇 번 큰돈 날려먹기도 하고 경마장도 다니고 뭐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도 착실했고 결혼 후에도 얼마 동안은 착실한 사람이었죠. 남편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이 동양으로 자식들을 서로 중매서서 결혼했는데 남편 집도 못 사는 집은 아닙니다. 양가 부모님 서로 아시는 사이라 결혼도 수월하게 했어요. 살면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고부터 남편 때문에 슬슬 속 썩는 일이 많았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남편이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배우자이자
아빠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남편 고집을 꺾지 못했고 남편은 신나게 1년을 놀더니만 당연히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알아보지도 않았고 할 생각조차 없는 듯 했죠. 우리 딸 대학 보내고 나서부터는 집에서 놀고 먹는 거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제가 일을 줘버렸습니다. 당신 차라리 우리 건물 관리나 도맡아서 해. 안 그럼 우리 목욕탕에서 때밀이라도 하든가. 어쩔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 놀고 먹는 꼴은 못 봐주겠다. 밥값을 하던가 아니면 당장 나가서 공공 근로라도 해. 아이, 이 사람아. 난 목욕탕 일은 허리 아파서 못해. 그럼 내가 건물 관리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까짓 거 뭐가 어렵다고. 알았어. 이 사람아. 내가 할 테니까 더 이상 잔소리 말어.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남편이 건물 관리를 해왔었죠. 건물 관리가 쉬운 일 같아도 마냥 쉽게 볼 일은 아닙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매년 손볼 것도 많았고 세입자들의 민원도 처리해줘야 했으니까요. 그거라도 제대로 해보라는 심정으로 얘기했는데 다행히 싫다고는 안 하더군요. 저는 목욕탕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챙길 여력이 없기도 했습니다. 한 몇 년간은 남편이 관리를 잘했습니다. 잔소리를 안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 할 일은 했습니다. 제가 임대사업자였기 때문에 세입자들 월세 관리는 전부 제가 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은 임대사업자를 자기 이름으로 변경하고 월세 관리까지 하겠다더군요. 남편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번은 기회를 줘봐야겠다 싶었죠. 사업자 등록해서 본인 이름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좀 책임감 있게 생활하지 않을까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게 우리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남편은 처음 1, 2년 동안 저에게 돈 관리 내용을 공유해 줬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장부를 보여주지도 않고 슬쩍슬쩍 돈을 빼돌린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손익이 안 맞고 지출이 불명확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월급 받은 통장 있지? 그거 좀 닦아서 보여줘봐. 뭐? 그, 그걸 왜? 내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보여달라 그러는 건데? 나중에 보여줄게, 나중에. 어? 그거 보여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나중으로 미뤄? 당장 내 눈앞에서 까봐. 내가 억지로 보길 바라? 그러자 마지못해 통장을 까서 보여주는데 제가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째 계속 나를 속이는 것 같더니만 이 인간이 글쎄 월세 받은 돈을 뭉텅뭉텅 엉뚱한 곳에 쓰고 있더군요. 개인 간 계좌 주고받은 내역이 하도 많길래 추궁했더니만 아무래도 돈을 빌려줬다고 못 받은 것도 많았고 주식 계좌 입금도 많았습니다. 대체 왜 저 습성을 못 버리는 건지 내가 저런 인간을 뭘 믿고 맡겼을까 후회되더군요. 그날로 제가 다시 건물 월세도 받고 관리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시건적으로 여력이 있었던 이유가 기존에 운영하던 목욕탕은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정리했기 때문이었어요. 상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줄 계획이었는데 남편에게 여기 건물 관리를 맡길 심산이었죠. 건물이 크지 않고 호수도 몇 개 안 되니 자금은 내가 관리하면서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공짜로 내 돈을 받아서 쓰는 꼴은 못 보겠어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거였어요. 남편에게는 모든 금전관리 권한을 빼앗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 남편은 찍소리 못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관리한 지 5년 만에 제가 또 모든 지방 경제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결심한 건 다시는 남편에게 돈 관리하는 권한을 안 주겠다는 거였죠. 그즈음 우리 건물도 한 차례 리모델링을 했죠. 오래된 구축이다 보니 쥐나 벌레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수 문제도 있었고요. 원룸 공실이 자꾸 생겨서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했죠. 1층에는 원래 카센터 월세를 내줬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제가 1층에다가 조그맣게 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카센터 나가면서 남편 놈이 그 자리에 호프집을 내겠다고 고집을 부리긴 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하란 대로 시키는 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사장 소리 한번 들어보자. 당신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나 가게 하나 내주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얼마나 날려먹으려고 사업을 한다는 거야? 술 팔려면 건물 용도도 변경해야 하고 골치 아파. 목욕탕 건물 리모델링 끝나면 거기 건물 관리나 잘해. 나는 당신한테 용돈 줘가면서 결혼 생활할 생각 없어. 이거라도 제대로 해, 제발. 안 그럼 나 진짜 당신이랑 이혼할 수도 있어? 진짜 이혼하자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남편에게 바라는 게 없다는 뜻이었죠. 어쨌든 남편이 호프집 내달라는 거 뿌리치고 제가 조그맣게 가게를 냈습니다. 커피랑 토스트를 간단하게 팔 생각으로 큰돈 벌기보다는 그냥 소일거리 차원이었어요. 가게 일 핑계 삼아 남편도 부려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리모델링을 하니 다행히 원룸 공실 세대를 전부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건물에 새 들어온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서울이지만 우리 동네가 많이 오래된 집이 많다 보니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인근 숙대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자취를 많이들 해요. 참고로 우리 딸도 그 학교를 다녔는데 마침 졸업반이었죠. 그런데 남자가 월세 계약을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남학생 오고 가는 걸 알게 모르게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 같아서 관심을 둔 것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투룸까지 포함해 겨우 5세대이니 제가 세입자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죠. 그중에서 학생 하나만 남자였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한 여학생들이었네요. 다들 참 순진하고 착했어요. 우리 딸 또래들이라 그런가 전부 내 자식 같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가끔 밑반찬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새 들어 사는 남학생은 가끔 제가 챙겨줬지만 그 친구 엄마가 가끔 아들을 이 자취하는 방에 먹을 것들을 잔뜩 이고지고 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위로 보였는데 어찌나 아들 사랑이 지극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그 학생은 거의 집에서 잠만 자는 것 같았는데 한 번은 아들 기다리겠다고 내 가게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학생 엄마가 하는 말 들어보니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됐죠. 우리 영수가 하나뿐이 외동이에요. 이제껏 속 한 번 안 썩이고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행정고시를 준비하니 얼마나 기특한지. 집이 멀어 잘 못 챙겨주니 그게 걱정이죠. 남자놈이라 먹는 거나 잘 챙겨 먹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시구나. 어쩐지 학생이 참 성실하고 똘똘해 보이더라고요. 참 효자네요. 엄마 속도 안 썩이고 그리 알아서 공부를 잘했으니 말이에요. 아빠가 없어서 더 철이 빨리 들은 게지요. 내년에는 졸업이라 마음이 급한지 공부하느라 통 본가에 내려오지를 않아요. 내가 와서 이렇게 안 챙겨주면 아마 맨날 라면으로만 때울 겁니다. 돈을 붙여줘도 잘 안 쓰더라고요. 월세 내고 아마 빠듯할 테지요. 제가 가끔 들여다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가끔 밑반찬을 챙겨주는데 잘 먹긴 하더라고요. 본가가 전라도 광주라면서요? 한번 올라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라리 다음부터는 택배로 붙이세요. 혹시 급한 일 있는데 혹시 아들이랑 연락 안 되면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학생 엄마는 아들 걱정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침 내가 거의 가게 상주하면서 세입자들 들어오고 나가는 건 보는 편이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들을 챙겨주겠다 했습니다. 같은 또래 사람이 건물주의 맘씨가 좋다고 생각했는지 한결 마음이 편해 보이더군요. 그래 주시면 내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아들이 복이 많네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맘씨 좋은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서 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암 수술하고 극복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택배 보내면 냉장고 넣을 것들은 주인 댁에서 혹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우, 되고 말고요. 제가 거의 1층 매장에 있으니까 아예 가게 앞으로 택배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맡아놨다가 영수 학생 들어오면 전해주면 되죠. 참 아들 하나 잘 키워내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제는 본인 건강도 생각해야죠. 엄마가 건강해야 아들도 마음 놓고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사는 동안 그 행정고시인지 뭔지 나란히라는 공무원 꼭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학생의 엄마는 기뻐하면서도 참 쓸쓸하게 웃으시더군요. 막눈인 내 눈으로 보기에도 건강이 온전치 않아 보였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독 그 학생에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뒤로 종종 학생의 엄마는 아들 먹을 반찬들을 살뜰히 챙겨 우리 가게로 보내곤 했어요. 제가 맡아놨다가 다른 음식들이랑 같이 해서 챙겨주면 그렇게나 고마워하는 착한 친구였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매번 챙겨주시고 엄마가 꼭 감사 인사 전해드리래요. 매번 너무 감사히 잘 먹고 있어요. 아이고, 별말을 다 하네. 학생이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면 그걸로 나는 좋게. 학생 엄마가 내 덕에 걱정을 조금 덜었으면 다행이네. 그나저나 시험은 얼마나 남은 거야? 지금 졸업반이면 올해 나이가 어찌 되는 거지? 올해 28이에요. 중간에 집안 사정 때문에 휴학을 한번 해서요. 올해는 낙방했으니 내년 시험을 노려봐야죠. 같은 20대 남자놈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노는 사람도 많을 텐데 자네 정도면 참 철이 일찍 든 축이야. 아참,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셔? 공부하느라 바쁘겠지만 종종 엄마한테 전화도 드리고 그래. 학생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생각하시는지 몰라. 보니까 건강도 안 좋으셔서 자주 올라오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던데. 네, 하루 한 번씩은 꼭 전화 드리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저 챙겨주시고 엄마 안부까지 물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실한 그 청년은 어쩐지 힘이 없어 보이더군요. 아침에 나가는 건 못 봤지만 늘 새벽 시간에 나가서 늦게야 귀가하는 거 보니 공부도 어지간한 체력이 아니면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는 와중에 참 안 좋은 일이 한 번 생겼죠. 그해 겨울에 갑자기 학생의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는 바람에 본가로 급하게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어쩌나 했는데 너무 마음 아프게도 본가 내려간 지 2주 만에 엄마 부고 소식을 알리더군요. 참, 저도 일이 있다 보니 전라도 광주까지는 조문을 못 갔고 대신 부의금을 넉넉히 마련해 도와줬더랬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와서 인사하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엄마가 보험을 무리다 싶을 만큼 들어놓으셨는지 보험금 때문에 당장 생계가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엄마 살던 집은 관리를 못할 듯 싶어 금매로 내놨다고 했어요. 아이고, 큰일 치르고 고생 많았어. 주변에 도와줄 친척은 좀 있었어? 이모나 뭐 다른 식구는 없었고? 작은 이모가 마침 계세요. 그래서 아주 외롭게 장례 치르지는 않았어요. 사모님 덕분에 큰 도움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이 은혜를 꼭 갚아야 할 텐데 살면서 기회가 올지 모르겠네요. 그런 말 말어. 내 아들 같아서 한 일이지 돌려받자고 한 일 아니야. 갚으려거든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인지 뭔지 떡하니 붙어. 그럼 되는 거야. 말없이 웃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안 좋더군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이 서울에서 혼자 앞으로 자기 인생을 헤쳐나갈 그 친구 앞날이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지 그 학생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듯 했습니다. 귀가 시간이 거의 자정이었고 늘 편의점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그 친구가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가게 마감 시간과 비슷해 늘 안부를 묻거나
종종 제가 반찬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더 잘 챙겨 먹어야 하는 법인데 먹는 일에 시간을 쏟지 않는 것 같다 보였어요. 우리 딸이 가끔 저 대신 가게를 봐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가게에서 토스트나 커피로 대충 끼니를 때울 때도 있다더군요. 한 번은 우리 딸이 묻더라고요. 엄마, 2층에 그 고시 공부하는 오빠 있잖아. 엄마가 잘 챙겨주는 오빠 말이야. 어, 그 오빠 너도 알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그 오빠는 왜? 아니, 내가 가게 봐주고 있을 때 여기서 밥 대신 커피랑 토스트 먹는데 되게 안 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는 거라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하고 좀 더 해줬지. 그 오빠는 어렵다는 고시 공부는 왜 안 돼? 학벌도 좋다면서 차라리 취직을 하지. 본인이 꿈이 있는가 봐. 그리고 행정고시만 되면 바로 5급 사무관 되는 거 아니냐. 엄마는 대기업이니 뭐니 들어가서 50도 안 된 나이에 나오느니 나란이라는 게 훨씬 낫다고 봐. 엄마는 왜 그 오빠 왜 그렇게 챙기는 거야? 우리 집 아들 없어서 그러나? 그냥 마음이 쓰여서 그래. 우리 집에 새든 지도 벌써 2년이 넘어가잖아. 올해 졸업한다니까 내년에는 꼭 붙었으면 좋겠다. 너도 엄마가 자리 비울 때 혹시 그 오빠 가게 오면 잘 좀 챙겨줘? 알았어. 우리 여보 나이 비슷하고 자주 보니까 서로 아는 척은 하고 살아. 어쨌든 그 오빠 참 대단하긴 하네. 딸 눈에도 고시 공부하는 학생이 참 건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였는지 저 대신 그 친구에게 반찬을 배달해 주기도 하고 가게에 오면 간식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했다네요. 남편도 당연히 학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과 제가 가끔 그 친구 얘기를 하면 꼭 옆에서 심보 고약한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어허, 당신 행여나 그 친구랑 우리 딸이랑 가까워지게 놔두지 말어. 그 친구 천에 고아라며. 본인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런 고시니 뭐니 어려운 공부를 꿈꾸는 거지 뭐겠어? 요즘 같은 세상에 명문대 나와도 어디 쉬운 시험인 줄 알아? 어쨌든 나는 내 딸이 그런 볼 것도 없는 놈이랑 가까이 지내는 거 싫으니까 당신 그 친구 조심시켜. 조심히 시킬 뭘 조심시켜요. 당신이나 잘해요. 마누라 믿고 평생 놀고 먹는 당신보다야 어려도 자기 앞날 열심히 개척하는 그 학생이 100번 낫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런 식으로 남의 집 자식을 깎아내려요? 뭘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요. 말수도 적고 진중한 게 가벼운 당신보다도 100배는 나으니까. 사실 남편도 그렇지만 그 학생 역시 남편과는 그다지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건물 관리를 하던 당시에 몇 번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집이 오래되다 보니 각 원룸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보일러나 변기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도 남편이 차일피일 미루고 학생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바람에 실랑이를 몇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참다 못해 저에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바로 수리를 해줬었죠. 남편은 도대체가 그때 뭔 짓을 하고 다니느라 건물 관리를 그따위로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하긴 월세 받는 수익도 홀랑 다 까쳐먹은 인간이었으니 안 봐도 뻔했죠. 어쨌든 행정고시 시험날은 저도 기억하고 있었고 늘 응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쩐지 그 학생이 안 보이더라고요. 원래 늘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친구라 의아했죠. 며칠째 오고 가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워낙 새벽같이 나가는 친구라 아침 시간이야 그렇다 쳐도 중간에 밥을 먹으러 오거나 저녁 늦게 귀가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반찬 좀 챙겨주는 김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그런데 없나 싶어서 뒤돌아서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요, 학생! 영수 학생! 안에 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있으면 대답 좀 해봐요.
가만히 들어보니 안에서 뭔가 끙끙거리는 신음소리가 작게 들리는 겁니다. 너무 놀란 저는 가게로 뛰어내려와서 마침 가게를 보고 있던 딸에게 지금 상황을 얘기했어요. 어머, 얘, 큰일 났다. 지금 2층 학생이 집안에서 쓰러진 게 분명한데 도대체 문을 열지를 않아. 119 신고해라, 얼른. 뭐? 정말? 엄마, 일단 위로 올라가 봐요. 우리 딸도 놀랐는지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데 글쎄 딸아이가 갑자기 그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년이 어찌 이 집 현관문 비번을 아나 했지만 이호야 어쨌든 일단 사람부터 무사한지 봐야 하는 거니까요. 안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학생이 몇 날 며칠을 앓은 듯 했습니다. 죽은 듯이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데 거의 기절 상태였어요. 결국 119까지 불러 병원에 갔죠. 근데 심한 독감과 영양실조가 겹쳐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아이고, 이 친구야. 아무리 나이가 젊다지만 감기로도 사람 죽을 수 있는 거 몰라?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가 웬 말이야. 시험도 얼마 안 남았잖아.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하는 법이야. 먹고 살 생활비가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리 몸을 힘들게 하고 그래? 민폐 끼쳐서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좀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거에 시간 쓰는 거 아까워하는 스타일이라서 병원까지 데리고 와주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고 회복하고 나면 이제 자네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점심밥 먹고 독서실 가게. 오는 게 불편하면 내가 집 앞에다가 밥상 놔주겠네. 어때? 내 말대로 할 테야? 학생은 당연히 손사래를 쳤고 제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게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밥상을 갖다 놓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시험 볼 때까지만 신세를 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총각은 어려워하면서도 우리 집에 와서 점심밥을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독서실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며칠을 그리 하더니만 한 번은 저에게 주저주저하며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원래는 남의 집 일이라 모른 척 하려다가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사모님은 저를 이렇게 가족처럼 대해주시는데 저는 알면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요. 저 살려주신 은혜는 갚아야 하니까 큰맘 먹고 말씀드릴까 해요. 어? 은혜를 갚긴. 대체 무슨 말이길래 그리 주저하는 건데?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저는 학생에게 얘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내 딸이 알면 충격받을 것 같아 그동안 망설였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따님 없을 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실은 제가 사모님 남편분 비밀을 하나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보통 일이 아닌 듯해요. 제가 새벽 일찌감치 나가는 거 아시죠? 응, 알지. 근데 왜? 저 나가는 시간에 사모님 남편분도 나가는 시간이 겹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 그 시간에 우리 남편은 늘 운동을 다니거든. 자기 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챙기는 사람이라 벌써 몇 년 동안을 습관처럼 다니고 있어. 근데 운동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운동 가시는 날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방향이 같은지 남편분 뒤에서 걷다가 우연찮게 남편분이 웬 여자랑 차를 타고 가시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는 분인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 새벽마다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여자가 탄 차를 안 타시길래 제가 뒤를 밟았는데 글쎄 예전에 목욕탕이었던 사모님 건물 근처에서 꽃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사장이 여자거든요. 사모님 남편이 그 가게로 들어가시던데요. 뭐? 그게 정말이야?
그 인간이 꽃집 사장이랑 알고 지낼 이유가 없는데 이건 필시 그 인간이 바람 피우는 거네. 네, 저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도 함부로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모른 척 하시다가 한번 남편분 뒤를 밟아보세요. 제가 주소 적어드릴 테니 기회 봐서 찾아가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더 이상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실은 이거 제가 본 게 벌써 작년부터라 그동안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는데 말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학생이 나한테 왜 미안해? 그럴 거 없네. 다른 사람이라도 남의 가정사라 절대 말 못했을 거야. 근데 말 잘했어. 내가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지. 행여 그 인간이 바람 피우는 거 맞아서 이혼하더라도 학생 잘못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얼마나 저에게 어렵게 말을 꺼낸 건지 알기에 저는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아들처럼 생각해주고 챙겨주니 더 이상은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게죠. 남편 놈은 늘 자기 건강이며 행색을 신경 쓰던 인간이라 저는 설마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 바람을 알고 나서 화도 났지만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혼할 구실을 이렇게 만들어주니 오히려 고마웠달까요? 며칠 모른 척 하다가 제가 남편이 새벽 시간에 나갈 때 마음 먹고 몰래 뒤를 밟았는데요. 학생 말대로 정말 남편 놈이 웬 여자가 끌고 오는 카니발을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더 이상은 뒤를 밟을 수 없어 저는 세입자 총각에게 받은 주소의 상가 건물 근방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만 9시간 안 된 시간에 새벽에 보았던 차가 보이더군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대체 그 시간에 어디를 다녀오나 했더니만 글쎄 둘이서 꽃시장에 다녀온 듯 하더군요. 남편 놈은 시장에서 사온 꽃들을 가게 안으로 날라주며 그년의 서방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노골적인 불륜 현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여자를 도와 꽃시장을 가고 이렇게 가게를 제 집처럼 들락거리는 게 단순히 친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불륜이죠. 저는 성질이 급한 편이라 내 눈앞에서 시시덕거리며 부부 행세를 하는 두 인간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남편이 있는 꽃집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새벽에 어딜 그리 나가나 했더니만 운동이 아니라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냐? 남편은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더군요. 여보, 당신 여기 어찌 알고 온 거야? 절대 아니야. 바람이라니. 우리 건물 옆이다 보니 친해진 거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길래 내가 시장 가주는 대신 용돈벌이 한 거야. 용돈벌이. 정말이야. 못 믿겠으면 여기 여사과장한테 물어봐. 최 사장, 뭐라고 말 좀 해봐. 오해는 풀어야지. 그런데 제가 바보인가요? 딱 분위기만 봐도 알겠더군요. 그 여사장은 당황하는 얼굴이었고 뭐라 해명도 안 하고 가게를 황급히 나가려 했습니다. 어딜 나가 이년아. 나가면 내가 그냥 갈 줄 알아? 어머, 왜 이러세요? 놓고 말하세요. 저는 나가려는 상간녀의 옷 뒷덜미를 붙잡았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상간녀 뒷덜미를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친 후 남편에게는 손이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습니다. 남편 놈은 잽싸게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가더군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고 떳떳하면 도망은 왜 간답니까? 이 인간아! 너 내가 인생이 불쌍하고 우리 딸 아빠라서 그동안 참고 산 거야. 근데 이제는 바람을 피워? 돈으로 사고 친 거 다 참아줬더니만 이제는 바람까지 피워? 그래, 당신 어디 한번 도망 한번 잘 가봐. 내 집에 들어오기만 해. 도망가는 남편 뒤로 악을 쓴 후 저는 상간녀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보아하니 나이도 있어 보이는데 너 싱글 아니잖아. 내가 수소문해서 너 탈탈 턴 다음에 니네 식구들까지 까발려줄까? 너 남의 집 남편한테 왜 꼬리치고 이용해 먹냐? 내가 너 이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수 있어. 기회 줄 때 당장 헤어져.
근데 똑바로 하라더라. 남의 가정 파탄 낸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저기, 제가 위자료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남의 남편 건드리면서 그 정도 각오도 안 했냐?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죗값 치를 생각이나 해. 저는 그리 일가라고 상가녀 가게를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저보다 빨리 온 남편 놈은 집을 나가려고 했나 봅니다. 그러다 생각을 고쳐먹었는지 이제는 저에게 잘못을 비며 읍소하더군요. 여보, 남자가 바람나는 건 여자 잘못도 있는 거야. 당신이 맨날 나 타박하고 사람 대접 안 해주니까 나도 나 인정해주는 여자가 좋은데 어쩌냐고. 진짜 내가 평생 당신 종으로 살게. 이번 한 번은 용서해줘. 사람 구실을 해야 대접을 해주지. 처음부터 너 쓰레기짓 할 때 이혼했어야 하는데 내 실수다 실수. 그놈의 애가 뭐라고. 나는 넘쳐나는 게 돈이라 돈 문제는 참아줬어도 이건 심내. 더러워서 너 같은 인간하고 못 살아. 당장 이혼해. 이혼? 여보, 이혼하면 당신 나한테 재산도 나눠줘야 해. 그러고 싶어? 우리 딸도 시집 보내고 해야 하는데 누가 이혼한 집 딸을 며느리로 좋다고 하겠어? 진짜 우리 이혼하면 우리 딸은 천의 고와 같은 그 총각 같은 남자한테나 시집 가야 한다니까? 다시 그런 꼴 보자고 우리 딸 애지중지 키운 거 아니잖아. 내가 정신 차릴게 여보. 제발 봐줘라. 우리 희진이 생각해야지. 손이 발이 되도록 남편놈이 그렇게 비는 걸 본 건 또 결혼해서 처음이었네요. 늘 당당하고 뻔뻔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저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철렁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딸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이혼할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내막을 들은 우리 딸은 역시나 엄마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해도 저와 살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을 그날로 쫓아냈습니다. 그 인간은 분명 재산을 나누자고 할 게 분명했죠. 그래서 비싼 로펌에 이혼 소송을 맡겨 최대한 리스크 없이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요. 마음 같아서는 온 동네에 둘이 불륜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싶었습니다만 그러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대서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그녀 머리채 한 번은 잡았으니 억울함은 덜하다고 할까요? 정말 다행인 것이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게 없더군요. 직장도 그만두고 거의 저에게 빌부터 산 데다 제가 돈을 붙여준 내역이 더 많았죠. 게다가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기에 저는 남편에게 거의 돈 한 푼 안 내어주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으라는 판결을 받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은 이 동네에 얼씬도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동네에 우리 집안 소문이 엄청 돌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욕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았고 만나는 이웃들이 전부 내 걱정을 해주더군요. 50살이 넘자마자 이혼이라니. 저도 속상했지만 오히려 알턴이를 뺀 듯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종종 세입자 총각을 만나서 이혼소송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은근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늘 자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했는데요. 저는 말을 안 했다면 더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전혀 개의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을 편히 가지면서 저를 도와준 거죠. 그 와중에 세입자 총각은 행정고시를 무사히 치렀네요. 졸업을 하고 시험을 치렀으니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죠. 그 친구는 계속 내 건물에서 살았는데 시험 결과가 궁금해도 설마 하는 마음에 차마 물어보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렸는데 저랑 마주쳐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친구가 양손에 케이크며 치킨을 잔뜩 들고는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단 반갑게 문을 열어줬는데요. 역시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더군요. 사모님, 아니 이제는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 행시 합격했어요. 셀프 축하하려다가 어머님이랑 같이 축하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 축하해 주실 거죠? 아이고 세상에. 드디어 합격했구나. 아, 나는 붙을 줄 알았어. 자네 같은 사람이 안 붙으면 그 시험을 대체 누가 붙겠나. 축하하네. 정말 축하해. 어서 들어와. 우리 축하 파티 해야지. 예, 희진아. 나와봐라. 영수 오빠가 행시 합격했단다. 이제는 오빠라 하지 말고 사무관 날이라고 불러. 우리 딸도 소식을 듣고 같이 기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주고받는 눈빛이 영 껄쩍지근한 겁니다. 그제야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학생이 쓰러져 있을 때 문을 단박에 따고 들어가던 우리 딸이 떠오르더군요. 얘, 니들 솔직히 말해봐라. 엄마 눈치 빠른 거 알지? 어? 엄마도 참. 오빠가 이제 시험 붙었으니까 말해도 되나? 오빠가 말해요. 그러자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실은 제가 시험 합격할 때까지 교재를 미루자고 한 겁니다. 사귀는 사이는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직장도 없고 공부하는 와중에 연애는 사치죠. 재수 삼수에도 기다려준다길래 제가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어머니 딸 때문에 저 붙은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어머님 딸이랑 사귀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세요. 살짝 긴가민가 했던 건데 이렇게 진실을 밝혀주더군요. 뭐라고? 그래, 내가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어. 어쨌든 이렇게 우리 딸한테 자네 시험 합격한 공을 돌려주니 내가 고맙네. 알았어. 둘이 사귀는 거 허락하지. 근데 자네 호칭이 글렀어. 이제는 장모님이라고 불러야 맞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저 희진이랑 결혼까지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정말요? 저 희진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장모님? 그럼. 설마 자네 연애만 하려고 우리 딸 만나는 건가? 사귀면 당연히 결혼해야지. 그럴 리가요. 다만 제가 집안도 보잘것없고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딸이 좋으면 된 거지. 돈은 내가 넘치도록 있으니까 자네는 우리 딸이랑 이쁘게 연애하고 결혼하면 되지. 그리고 시댁이 없으니 얼마나 좋아? 안 그런가? 네, 맞습니다. 그 총각이 우리 딸이랑 결혼한 사람이고 지금의 내 사위입니다. 우리 딸은 딱 1년 후에 그 친구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세종시에서 사위와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거의 아들이나 다름없이 잘하는 사위죠. 중앙부처 발령을 받았는데 세종시에 있는 부처라 제가 세종시 근처로 집을 마련해줬네요. 그리고 지금은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건물에서 고생스럽게 공부하던 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가족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이 쓰이고 어쩐지 너무 챙겨주고 싶었는데 일이 가족이 되려고 그랬나 싶네요. 우리 사위는 심성이 참 여리기도 하고 또 진중해서 늘 우리 딸에게 져주는 듯합니다. 딸도 그런 남편은 존경한다고까지 하며 둘이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사위 덕에 평생 배짱이같이 산 남편과 이혼한 것도 참 고마운 일이죠. 저의 사연 어찌 들으셨나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비록 저는 남편을 내다버렸습니다만 귀한 사위를 얻었고 내 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도 이제 여유를 가지고 제 삶을 좀 살아봐야죠. 돈도 좋지만 요즘은 워라밸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사연을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